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미 종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죠. 그리고 공중파에도 많이 출연하시는 분이시죠. 김정범 교수님을 모시고 예, 또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정은환 기자님과 함께 오늘의 북한 뉴스와 비평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지만 이 정보들에 대한 또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예, 일단은 우리 김정범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나가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좀 초라한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시설도 좋고 또 우리 기자님께서 상당히 많은 생생한 정보를 잘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주 친근하고 좋아하는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정은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 정말. 무슨 말씀을요? 무슨 말씀을요? 근데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는 약가를 팔아야 되거든요. 약가를 팔아. 내일 모레가 오늘이 12일, 13, 14. 내일 모레가 발렌타인데이예요. 네, 발렌타인.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이 통일 약과 연인들끼리 주고받으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예. 이 안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렇게 맛있는 약과가 12개가 들어있습니다. 12개. 예. 그래서 미안한 일이 생긴 친구나 연인에게 사과 대신에 이 약과를 전해주면서 그건 약과야 이렇게 하면 아주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또 10,000원짜리고요. 이렇게 또 22,000원짜리 좀 더 큰, 좀 통 크게 여러분들이 선물할 수 있도록 이렇게 22,000원짜리 약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이 통일 약과를 이렇게 선물도 하고 나누어도 드시고 이러면서 요즘 세상이 좀 힘들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간에서 쓴물이 올라오는데 이 달콤한 약과를 드시면서 이 쓴물을 이렇게 삼킵시다. 좋은 세상이 오겠지요. 이건 약과입니다. 약과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탈북 여성들이 만드는 약과고 또 여기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약과를 좀 팔아야 됩니다. 많이 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환 기자님. 네. 우리가 한 2, 3개월 전에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북한이 미사일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민간 지역 무슨 금강산 관광단지 그다음에 하여튼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미사일들을 하나씩 갖다 숨긴다는 방송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게 보니까 유엔 보고서에 이게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좀 우리 그때 최초로 취재했던 기자로서 좀 말씀해 주시죠. 북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미사일들이 그러니까 미사일 기지 주변에다 관광지를 꾸리는 겁니다. 미사일 기지 주변에다 끓이는 거예요? 미사일을 관광지 주변에다 옮기는 게 아니고? 관광지 주변에 옮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지도인가요? 이게 지난해 김정은이 양덕군을 현지 시찰했죠. 요게 김정은이 시찰했던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요것이 그런데 여기가 다 전략군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서 다 터널이 있고. 그 전략군 사령부가 거긴가요? 그런데 여기에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래 이 주변을 관광지로 꾸려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뭐 타격하기 곤란하겠죠. 좀 엄청 부담이 가겠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옮긴 거로 돼 있습니까? 이게 아직 위성 사진으로는 확인이 안 됐는데 이거 미사일 자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미사일 기지 주변에다 그 관광단지를 꾸린다는 거죠. 여기다가 예 그러면 예, 이제 이게 지금 인민군 11군단이 들어가서 건설을 맡았으니까 예 뭐 내년까지 끝내라 올해지요. 올해 중으로 끝내라고 했으니까 예 건설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지금 미국은 지금 미사일을 지금 없애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금 숨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자, 일단은 북한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일단 비핵화 회담이 나중에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나중에 미국이 다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거기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인 시설을 그 미사일 기지 옆에다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폭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그런 그 꼼수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그 미국이 가진 미사일이 오차 범위가 1m 이내로 그 정확히 그 목표물만 타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도 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합니다만. 있긴 있습니까? 네,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 걱정할 거 없네요. 아니 꼭 근데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민간인들을 일부러 미사일 기지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방패로 이렇게 사용한다면은 그거는 뭐 미국이 폭격하기 힘들 겁니다. 미국이 일반 뭐 특히 여자나 어린애 같은 경우는 그 죽게 되면은 국제적 비난을 받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을 갖다가 미사일 기지 근처에다 이렇게 배치를 한다 그러면 폭격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교수님 특히 그 관광지를 이제 끓이고 거기다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관광은 아직까지는 유엔 제재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북한이 4월 달에 4월 친선해봄 축전 때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도 하든가 또 뭐 가을에도 한번 당창건 행사 때쯤이든가 아니면 구구절 행사 때쯤에서 이 평양 친선 마라톤 대회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거는 유엔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패키지로 해서 북한을 관광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미사일 기지 근처에다가 관광 숙소를 외국 사람들의 숙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관광객을 이렇게 그 숙박하게 만들고 관광하게 만든다면은 아마 거기도 폭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좀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데 저럴 경우는 일단은 뭐 사찰을 먼저 해야 될 공격하기 전에 사찰을 먼저 해야 될 테니까 사찰을 과정에서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사찰단 쪽에서 언제까지 그 민간인들을 소개시키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뭐 김정은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 정 기자님 이런 지금 그 관광단지 주변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 게 대략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관광지들이죠. 주요 관광지가 칠보산, 구월산, 그 다음에 이 갈마해양지구, 그리고 명양산, 여기에 다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삼지연도 있습니까? 삼지연도 있고요. 삼지연엔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관광 지역에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안 가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왜냐하면 북한의 패키지로 해서 어디를 가자 그러면 자 모양산 안 갈 수 없죠. 거기 국제 전람관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칠보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그렇죠. 동해안에 있는 뭐 제2의 금강산 열정도 아름답고 뭐 그다음 아까 얘기했으니까 금강산 관광 쪽에도 이제 미사일 기지에다가 관광시설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전부 다 그 중요한 전략적인 지점에다가 관광단지를 만드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네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그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을 최우선 목표로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 금년도 1월 1일 날 이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분명히 얘기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이제 재개하려고 하지만 이게 유엔의 제재가 해제돼야만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스웨덴 그 스톡홀름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었죠. 그 당시에 원래 미국과 북한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이도섭, 이도훈 한반도 평화고속본부장을 이제 불러가지고 3자 회담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제재를 일부러 해제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제재 전체는 해제하지 않지만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 부분적인 제재는 해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비건 그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개성공단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아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힘들지 듭니다. 않을까.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그런 남북한 교류협력도 많은 장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님, 최근에 북한 간부들에게 북한에서는 그 용화문헌학습이라고 하죠. 네. 무슨 김정일과 김일성의 무슨 핵과 미사일은 김정일, 김일성의 뭐 유산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이게 김정일 사망 후에 이 북한이 새로 만든 기록영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이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공적, 업적이라는 걸 기린다면서 만든 영화인데 이게 각 부분별로 됐습니다. 당, 국가건설, 그 다음에 인민군, 군수공업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공개된 부분은 당, 청년건설, 무슨 국가건설 이런 건 다 공개입니다. 그런데 군수공업 부분, 그 다음에 인민군 이건 그리고 전략군에 대한 것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비공개입니다. 이 위대한 유산의 이 전략군 편을 보면 이 미사일을 만드는 공정 그리고 이 핵을 만드는 그 전 과정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 좀 이걸 각 이 도당 비서급이라고 하죠. 도당 비서급 비중 간부라고 있습니다. 같은 도당 간부 강연의 대상이라고 해도 다 보는 게 아니라 도당 비서처에서 비준한 간부들만 본다. 그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인민군 대대장급들까지 공개했습니다. 대대장. 그걸 보면 그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과정이 쭉 나오면서 그걸 김일성 때부터 그 현지 시찰을 하는 그걸 다 내보냈다고. 그래서 이건 선대 수령들이 물려준 유산이다. 핵도 그렇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핵은 김일성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냐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92년도부터 북한이 핵을 김일성 사망하기 전이죠. 94년도에 사망했으니까 92년도부터 영변에 가서 핵무기를 만들 때 대한 지시를 주고 그 과제를 주는 그런 장면도 다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도당위원회에서 비준하는 그 간부들이니까 대략 당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 간부로 치면 한 과장 정도까지 나왔대요. 그 정도 되겠죠? 과장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에서는 대대장까지 정도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북한이 핵을 개발해 왔고 미사일을 개발한 역사에 대해서 쭉 보여줬다. 그러면서 자긍심 가지라 그랬겠죠. 이것이 바로 선대 염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전했을 겁니다. 이게 재작년도 2018년도 1월 1일 날 신년사에 보면 나옵니다.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염원이 내리에 새로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적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북한 주변에 얘기를 했고 북한의 어지간한 건물들에는 핵보육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건 이제 9호 프랭카드가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실제 만약에 정말로 김정은이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 아마 북한 주민들 말아 죽을지도 모르죠. 자긍심을 가지라 할 때는 언제고 그걸 포기할 때 포기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자기가 집권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위대하고 국가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자손이니까 내가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훈을 자기가 어긴다 그러면 통치 기반을 쓸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할아버지 손자고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012년도 7월 달쯤에서 김정각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네. 총장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핵무기를 사용해서 남조선을 일주일 내에 점령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짜라라고 지시를 했고, 한 달에 걸쳐서 이제 연구를 해서 한 달 만에 김정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그 작전 계획을 받아보고 나서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가지고 핵전쟁 소리는 하지 않고 남조선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2012년 8월 달에 조선중앙방송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핵무기를 사용해서 남조선을 통일할 작전 계획을 짜라 해놓고 그 작전 계획서 들고 다니면서 온갖 북한군 고위 간부들한테 전쟁 준비가 덜 됐다면서 계급장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엄청 또 죽이기도 했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모욕을 줬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모욕을 줘놓고 자기가 핵무기를 포기한다?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아마 군부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소리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을 속여먹으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께서 정말로 훌륭한 자료를 입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요? 27일 날. 27일 날 그 전망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현재까지 나타난 걸 보면은 스몰 딜이냐 뭐 빅딜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북한이 동창리 풍계리 시설을 폐기하고 그게 사찰단을 불어들인다. 그다음에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한 370개 되는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여기까지는 상수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모든 핵 미사일 시설을 신고하고 그거를 폐기하는 로드맵을 제시해라. 라는 게 미국의 주장인데, 북한은 이걸 거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에 하나 더 내놓는다 그러면 그걸 겁니다. ICBM을 앞으로 더 이상 만들지도 그다음에 그걸 뭐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서 일부 ICBM을 미국에 반출하는 그런 걸 약속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스몰들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은 ICBM이 없어도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에다 핵탄두를 치러도 바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도 문제가 되고 미일 동맹도 문제가 되니까 아마도 미국이 그렇게 그냥 합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여의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에 뭘 줄 수가 있냐면은 제재는 해제할 것 같지 않고, 제재 해제하려고 그러면 북한이 아까 얘기했던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그걸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로드맵을 제시하면은 제재를 일부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북한은 절대 그건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정전선언입니다. 정전선언. 여기 정전선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해주는데 결국은 빅딜은 안 되고 스몰딜로 갈 것 같고, 우리 청와대에서는 빅딜로 스몰딜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스몰딜밖에 되지 않겠다. 근데 스몰딜이 된다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점점 입지가 힘들어지고 힘들어질 거라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대북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제재가 전혀 해제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남북 관계 진전도 있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스몰딜, 빅딜 다 기대하기 어렵다. 스몰딜은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하고 난다면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다. 결국은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될 거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개선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